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생태계 관련 내부적인 소식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텔톡 지갑 동결 관련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동시적으로 파이코 팀 이 내부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꽤 유쾌한 그런 소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파이 블록체인 공개 장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파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이 연계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 텔톡 지갑이 동결로 의심이 되었었지만 23일 후에 풀려나게 되었다. 즉 다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정보를 아는 개발자들 모더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이 텔톡 지갑이 23일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 거래가 다시 작동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텔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결이 아닌 기술적인 오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텔톡 메인넷 지갑이 동결이 되었지만 너무 많은 파이 밸런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3천만 개의 파이 코인에는 정상적인 거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잠그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이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관련 개발자나 모더들과 좀 추가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팀이 직접 얘기를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개발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의 모더 중 한 명인데요. 특히 이 텔톡 관련해서는 이 일본 모더이자 이 개발자와의 대화들을 제가 자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본 개발자가 누구이길래?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일본 개발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일본에서 지금 모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코어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알고리즘 개발이나 이 데이터 취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을 훔쳐가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갑들, 의심 거래들과 많이 엮여있는 지갑들을 이렇게 패턴으로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지금 꾸준히 쌓아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코어팀의 멤버들과 지금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이 제 커뮤니티 방에 링고 주스님이라고 해서 현재 일본에서 개발자로 지금 있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링고 주스님과 이 일본 개발자와 또 친분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링고 주스님에게도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해킹된 대량의 파이코인이 세탁이 된 후에 텔톡 지갑 쪽으로 대량 전송된 것을 일본 개발자가 찾아냈다라고 하고 관련 증거로 이 자료로 지금 코어팀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대량 전송의 지갑 주소도 코어팀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도 이런 긴밀한 협 조건으로 인해서 모도 활동으로 지금 하는 게 더 증거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전략적으로 모도가 된 케이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개발자의 실력에 대해서는 코어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정도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실력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최근에 이 일본 개발자가 코어팀의 텔톡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케이스가 이미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이 텔톡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이 텔톡 계정에 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묻는 시점이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 이 텔톡 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가 되어버렸었죠. 동결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후로 무려 23일 동안 이 계정은 정지가 되었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톡 계정 관련해서는 이 일본 모더, 일본 개발자의 정보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개발자의 대화 내용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 개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만 맞겠다 싶어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개발자는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위험한 질문은 그냥 본인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타입입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소통을 해왔던 저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고, 링고 주스님도 일본 개발자의 성격이나 업무 방식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대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없는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낸다라거나 팩트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텔톡의 지갑 주소가 멈춘 날에도, 즉 동결로 의심이 되는 날에도
본인은 이 텔톡의 지갑이 동결이 되었는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다. 크립토킹은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오픈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날에 크립토킹에게 의심거래 데이터를 넘겨준 적은 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였고, 또 어제처럼 지갑 주소가 다시 거래가 시작된 상태에서도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 또는 크립토킹에서 따로 들은 것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에 얘기를 해주는데요. 약 일주일 전에 코어팀 멤버 크립토킹이 텔톡의 데이터를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도둑 지갑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고, 약 8,000개의 도둑 주소가 있었고, 그중 95개의 주소가 큰 금액을 텔톡 지갑으로 송금을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텔톡 주소가 아직 이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텔톡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메시지를 보면요. 그리고 내가 이 8,000개의 도둑 지갑 주소를 보내었을 때 크립토킹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코어팀과 공유하고 가능한 주소를 동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현재까지의 대화를 보았을 때는 파이코어 팀이 텔톡 지갑에 있는 3천만 개 파일을 모두를 지속적으로 동결을 할 것이 아니라 텔톡 지갑과 연계된 도둑 지갑들, 연계된 지갑들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이 3천만 개 파이코인은 100% 모두 현금 거래나 어떤 도둑 지갑과 연관된 그런 코인들로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메인넷 지갑의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생태계 코인들도 이 안에 함께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코어팀도 초반에는 경고성으로 이 계정을 모두 동결 조치를 했다가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과 데이터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는 계정들로만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개발자에게서 추가적인 정보도 나왔는데요. 아테네 네트워크와 관련된 한 일본인의 엑스포스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테네 네트워크란 최근에 파이코인을 P2P 방식으로 쉽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아테네 네트워크는 파이 폐쇄형 메인넷 규정에 어긋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테네 네트워크 주소가 제가 크립토킹에게 제출한 8,000개 주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팀이 제가 제출한 목록을 효과적으로 앞으로 동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링고 주스님에게 일어로 직접 이 개발자와 똑같은 대화를 부탁을 했고, 일어로 대화를 했을 때도 동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일본 개발자와 나눈 대화의 정보들이고요. 오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 텔톡의 3천만 개 계정이 23일간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기가 되었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코어팀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금 거래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3천만 개의 파이에는 정상 거래와 아닌 것들이 모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톡은 중국 커뮤니티 위주로 돌아가는 파이 생태계 앱 중 하나이고요. 분명 최근에 이런 건전한 생태계 거래를 장려하는 부분도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개의 파이 코인을 한 번에 지속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지갑들을 따로 동결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알맞다라고 코어팀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개발자가 전달을 해준 이 8,000여 개의 지갑 주소는 텔톡 관련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테네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지갑 주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텔톡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화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글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긍정적인 영상만 만들지 마시고요. 현 문제의 실패의 가능성도 좀 말해달라. 믿고 보는 방송인데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희망 고문으로 방송이 느껴진다. 코어팀의 노답, 소통 부재 이런 것을 좀 알려달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방송이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너무나 이 프로젝트를 간절하게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텔톡 영상을 보시고 그 배신감들이 현재까지 본인이 가지고 왔던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들이 제 방송에 표출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1년 전에 텔톡의 현금 매집 정황을 알려드렸었고요.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 생태계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텔톡이 코어팀의 감시를 받고 동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절대 희망 고문이 아니죠. 또 동결로 의심되는 이 거래 정지 사건도 제가 알려드렸고, 어제는 심지어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가 풀려났다라는 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은 수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 고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팀의 소통 부족 문제로 제가 직접 이제부터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좀 비난을 들어가면서라도 제가 내부 사정을 최대한 다 알아내서 밖으로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컨셉을 다 말씀드렸죠. 이 컨셉 자체가 이미 코어팀의 소통 부족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코어팀의 소통 부족의 이 아쉬움 문제는 제 채널에서만 이미 수십 번 이상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트너십 루머, 아니면 파이콘이 뭐 얼마 간다 그런 얘기들, 아니면 어떤 뒷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희망 고문 얘기들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반박을 해오고 영상을 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커뮤니티에 이런 희망 고문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루머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파이상태기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영상까지 제작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채널에서 주고 있는 희망 고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제 같은 이 텔톡 이슈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인 실망스러움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앱을 지우겠다, 프로젝트가 망한 것 같다,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아마 저 글을 써주신 분들도 본인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실망스러움에 이제 댓글로 이런 분노를 적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이 정도의 사건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움직임에 프로젝트가 망했으니 난 지금 당장 이 앱을 지우고 떠나겠다, 이제 우리 끝났다, 희망 고문이었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도 주변 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텔톡 지갑이 다시 움직인다고 해서 코어팀이 현금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뜻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코어팀이 패스형 메인의 생태계를 포기하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던 대로 동결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최악의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주변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이제부터 파이 커뮤니티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지금 파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가 100% 다 손잡고 아름답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이 중 대다수는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와 타이밍에 파이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손바꿈이 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선물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 파이를 하면서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 지갑 생성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파이코어 팀에서 이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 최근 제 커뮤니티 방에서 캔니님에 의해서 이 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지갑 생성 관련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게 6월 6일이었는데요. 아직 그 수정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분들 중 지갑 생성을 시도를 하여도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현재 파이 지갑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금 업데이트를 동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